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세금 보고 시 자선기부금 공제입니다. 연말에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하셨는데 혹시 세금 보고할 때 이거 공제 안 되는데요? 이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으실까 봐 아니면 심지어 세금 문제로 번질까 봐 걱정되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자선기부금 공제 핵심만 딱딱 짚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떤 기부가 되고 어떤 단체는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함정들이 숨어 있는지 오늘 확실히 알아가시죠. 자,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부금 공제라는 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기부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국세청, 그 IRS 규정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 기부했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오늘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 핵심 기준들을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죠. 어떤 종류의 기부가 공제가 되는 건가요? 현금만 되는 건 아니죠. IRS 자료 보니까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것도 있던데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현금 당연히 되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 기부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는 반드시 IRS가 인정한 공인된 단체, 영어로는 Qualified Organization이라고 하죠. 거기에 기부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만약 기부하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요. 그 혜택의 시장 가치, FMV라고 하죠. Fair Market Value. 이걸 초과하는 금액만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아, 그거요. 예를 들어서 제가 $65 내고 자선 디너 티켓을 샀는데 그 저녁 식사 자체의 가치가 한 $25 정도 된다면 그럼 65 빼기 25 해서 $40만 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와, 이거 진짜 놓치기 쉽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이게 사소해 보여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공인된 단체는 어떤 곳들이고 내가 기부하려는 곳이 맞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교회나 적십자 이런 곳은 당연히 될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보통 종교, 자선, 교육, 과학, 문학 목적의 비영리 단체들, 그리고 참전 용사 단체 같은 것들이 해당돼요. 정보기관의 공공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포함되고요. 근데 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확실해야 하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요. 기부하시기 전에 IRS 웹사이트, 그 irs.gov/toes에 가시면 검색 도구가 있어요. 거기서 단체 이름을 직접 쳐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일 확실해요. irs.gov/toes에서 직접 검색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이스라엘의 일부 자선단체 기부도 공제될 수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좋은 뜻으로 기부했는데도 공제가 전혀 안 되는 경우도 꽤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좀 헷갈리기 쉬운 사례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오해하시는 게 특정 개인에게 직접 주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딱한 사정에 학생 학비를 직접 내준다거나 재난 겪은 가족한테 생활비를 바로 보내준다거나 하는 거예요. 마음은 정말 따뜻하지만 세금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반드시 공인된 단체를 통해서 기부해야 해요. 아, 개인한테 직접 주는 건 안 되는군요. 그럼 또 어떤 게 있죠? 정치인 후원하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정치단체나 특정 후보자에게 기부하는 건 공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자원봉사활동인데요.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한 그 시간의 가치 있잖아요. 이건 돈으로 환산해서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오, 시간은 안 된다고요? 네, 대신에 그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쓴 돈,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장소까지 운전했다면 그 유류비나 통행료, 이건 IRS가 정한 표준 마일리지 비율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봉사활동에 필요한 유니폼을 내 돈 주고 샀다. 이런 실제 지출 경비, 아웃오파켓 엑스펜세즈는 증빙만 잘 갖추면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와, 시간의 가치는 안 되지만 그 활동에 들어간 실제 비용은 될 수도 있다. 이거 진짜 헷갈리기 쉬운데요. 복권 같은 건 당연히 안 될 거고. 그렇죠. 복권이나 추첨권 구매 비용은 기부가 아니라 그냥 구매 행위니까 공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기부했다는 걸 증명하는 거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냥 영수증만 잘 챙겨두면 되나요? 증빙 요건은 기부 금액하고 또 현금이냐 물품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단 모든 현금 기부는요, 기본적으로 은행 기록, 예를 들면 취소된 수표 사본이나 은행 거래 내역서 같은 거요. 아니면 그 단체로부터 받은 서면 확인서가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함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건데요? 한 번에 $250 이상 기부했을 경우에요. 이때는 그냥 1번 영수증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반드시 기부받은 단체로부터 특정 요건을 갖춘 공식 서면 확인서, 이걸 동시기부 증명서, Contemporaneous Written Acknowledgement, 줄여서 CWA라고 부르거든요. 이걸 받아야만 공제가 가능해요. 와, CMA요. $250 이상은 그게 없으면 아예 공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리 큰 금액을 기부했어도 이 CMA 서류가 없으면 세금 보고 때 그 기부권 전체를 공제 못 받을 위험이 커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큰돈 기부하고 서류 하나 때문에 공제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럼 물건으로 기부하는 건요? 비현금, 그러니까 물품 기부의 경우에는요. 그 가치가 $500를 넘어가면 폼 8283이라는 별도 세금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물품 가치가 $5,000를 초과한다, 이러면 더 복잡해져요. 대부분의 경우에 공인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사액 (Qualified Appraisal까지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아, 물품 기부는 금액이 커지면 절차가 꽤 까다로워지는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부를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무한정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공제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경우, 그러니까 공인된 공공자선단체에 현금으로 기부했다면 내 조정 총소득, AGI라고 하죠. Adjusted Gross Income. 이 AGI의 최대 60%까지만 그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 조정총소득, AGI요. 여러 가지 소득 공제를 하고 난 후에 소득 기준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요. 근데 이게 최대 60%라는 거지 항상 60%는 아니에요. 기부하는 재산 종류가 뭐냐? 예를 들어 주식 같은 자본이득 자산이냐? 아니면 기부받는 단체 유형이 뭐냐? 뭐 특정 사설재단 같은 곳이냐? 에 따라서 AGI의 50%, 30%, 심지어 20% 같이 더 낮은 한도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좀 복잡하죠? 네, 좀 복잡하네요. 다행인 건 만약 그 해에 한도를 넘어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다면 최대 5년까지 다음 해로 넘겨서, 즉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와, 정말 파고들수록 생각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정리해보면 기부하기 전에는 단체 자격 확인 꼭 하고 irs.gov.tos에서요. 그렇죠. 기부한 후에는 증빙 서류 철저히 챙기고 특히 $250 이상이면 그 CWA라는 서류 반드시 확보하고 네, CWA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소득 대비 공제 한도도 고려해야 하고요. 맞습니다. 그 핵심 원칙들만 딱 기억하시면 그래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기부 전 확인, 기부 후 증빙, 특히 CWA 잊지 않기, 이것만 습관을 들여도 훨씬 안전하죠.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세금 보고 시즌의 당혹스러운 결과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IRS 웹사이트에서 단체 자격 확인하는 그 잠깐의 시간, 기부하고 나서 영수증이랑 특히 CWA 잊지 않고 챙기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연말정산 결과를 정말 크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부의 뿌듯함과 함께 현명한 절세 혜택까지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그런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